게임스탑에 몰렸던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번엔 은 관련 자산으로 쏠리며 은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전세 품귀 현상이 계속되며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이 처음으로 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넉 달 연속 0%대를 기록했는데 국민들의 체감 물가인 장바구니 물가는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게임스탑에 몰렸던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은 관련 자산으로 대거 갈아타며 은값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 양한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활동하는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톱을 놓고 공매도 전쟁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엔 은을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지난달 28일 레딧에 정부와 금융권이 은 시세를 억누르고 있다며 은 매입을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이후 은값은 폭등세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3월물 은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온스당 2.5달러 오른 29.418달러에 마감하며 8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한때 온스당 30.35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 은 ETF인 iShares 실버 트러스트는 7.08% 상승한 26.7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은 채굴업체인 쿠어마이닝과 펜 아메리칸 실버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각각 23.09%, 12.08% 급등했습니다. 미국 개미들은 은 선물뿐 아니라 현물까지 구입하려 하며 은화 판매 사이트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금속 판매업체 머니메탈과 ST불리온 등은 은 매입 문의가 폭주하며 은 현물가가 30%가량 급등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값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임스탑 주식과 달리 은거래에 대한 공매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현물 시장에서 은의 공급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도 변수입니다. 한편 장기적으로 은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을 자격은 충분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은은 금과 같이 실물 자산으로 낮은 금리나 높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유용하며 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환경 테마에도 엮여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달러 약세라든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소재 가격이나 아니면 소재 업종 주가에는 다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은도 어쨌든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니까.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의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시기,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급은 3월에서 4월로 예상되고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 지원금도 함께 논의됩니다. 이는 전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세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처음으로 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4억 1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4억 원을 넘긴 것으로 1년 전보다는 7,737만 원 올랐습니다. 서울 일부 고가 아파트에서는 전셋값 상승으로 매물 적체 현상도 나오고 있지만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끊이질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0%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6.47포인트로 작년보다 0.6% 상승했습니다.
전기요금 인하 등 정책적 요인과 공업제품 하락이 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밥 수요가 늘며 채소나 고기 등 농축산물의 물가가 10%나 올랐고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등도 6.5%의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는 3월 발표를 앞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에서 건설사들의 물밑 작업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용산구 한남 1구역에서는 벌써부터 DLENC에 대우건설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의 대형 건설사들이 속속 사업지 소유주들과 접촉 중인 모습입니다. 지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는 3월 발표를 앞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중 한 곳인 서울 용산구 한남 1구역. 이곳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대림과 개호 등의 대형 건설사들과 정비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대림의 경우에는 전담 부서 및 담당이 정해져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1회 이상 방문을 하고 이처럼 건설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한남 1구역은 알짜 입지로 꼽히는 데다 한남 뉴타운 사업성 검토를 해본 건설사들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올해부터 DLENC로 사명을 바꾼 대림산업은 지난해 한남 3구역에서 고배를 마신 만큼 한남 1구역을 통해 한남 뉴타운 수주에 재도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성북구 성북 1구역, 노원구 상계 3구역 등의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에도 1군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업성과 입지 여건만 갖춰진다면 공공재개발을 통해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게임스톱발 변동성이 완화되며 코스피 지수가 3,09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2% 오른 3,096.8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매수세를 보이던 개인이 매도 전환하며 1,899억 원 차익 실현에 나섰고 기관 역시 102억 원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1,935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전일 게임스톱과 일부 급등 종목들의 상승세가 꺾이며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등 증시의 변동성 우려가 줄어들었고 이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날 코스닥 역시 전거래일 대비 0.72% 오른 963.81포인트의 장을 마치며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가짜 전세 계약서를 써 꼼수 증여를 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국세청은 최근 급증한 주택 증여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주택 증여 관련 탈루 혐의자 1,822명에 대해 세무 검증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검증 대상은 재차 증여 합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 1,176명, 아파트 증여 재산가액 축소 신고 또는 신고 미행 혐의자 531명, 증여자의 최초 주택 취득자금 출처 소명 미흡 85명 등입니다. 특히 자금 출처 소명이 미흡한 증여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해 자금 경로를 검증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로 확대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집값을 올리기 위해 신고가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부산, 충남, 천안 등 투자 수요가 집중됐던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한 달 내 취소된 사례가 다수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집주인이 신고가로 팔았다가 계약을 취소해 호가를 올리는 효과를 노린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호가 조작 가능성을 염두하고 다양한 개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국무회의 의결 결과 일반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한 최소 투자 금액이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레버리지가 200% 이상인 펀드는 최소 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또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분류해 판매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난도 상품을 거래 시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한 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 기간도 부여됩니다. 또한 펀드의 기초 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중소기업 사랑 나눔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을 위한 설맞이 떡국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약 3만 명분인 1억 5천만 원 상당의 떡국 세트가 전국 각지의 복지시설 250여 곳으로 전달됐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지난해 사랑나눔재단 후원 물품이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났다며 올해도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 나눔 활동은 물론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설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이르면 4일 전으로 대책이 나올 것이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부동산 유튜버로 활발한 활동 중이신 이종원 아포유 대표와 함께 공급 대책 관련한 이야기를 좀 심층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출연이세요. 예, 두 번째네요. 예, 조금 더 익숙해지셨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오늘은 그러면 조금 더 심층적으로 예. 조금 좀 범위를 줄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공급 대책 주로 이야기할 텐데 특단의 공급 대책 내놓겠다고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공급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뤄지기도 했어요. 시장 예상을 뛰어넘겠다, 공급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4기 신도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나올 만한 공급 대책으로는 이종훈 대표는 어떤 부분을 좀 예상하십니까? 자, 지금 현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따지고 보면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 볼 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공공 택지 개발 그리고 재건축,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안. 예.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 방안의 문제점은 일단 지금 현재 우선 당장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 아무리 빨라야 3년 혹은 4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급등하는 주택 가격을 잡기에는 무리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3.5기 신도시, 4기 신도시까지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우선 당장 지금 불난 집에 지금 불을 갖다 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부족이다. 그럼 두 번째 방안을 갖다가 기존 주택 활용. 예. 두 번째 방안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은 기존 주택은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매입 임대 주택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는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의 80%가 지금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임대차 물량들이에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정책을 갖다 일변도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는 민간 시장을 갖다 배척하고 공공 임대 위주로 지금 이 시장을 갖다 잡겠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공공 택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자면 시간이 좀 아직 오래 걸린다. 당장 지금 필요한 건 주택인데 그 기간이 좀 너무 텀이 길다라는 부분인 거죠. 택지 개발에만 아무리 짧게 잡아야 3년 정도 잡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예.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착공해서 준공하는 데까지 또 2년에서 3년이 걸리죠. 그러면 최소 5년 정도는 지나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네요. 예. 작년 8월 4일이었나요? 이게 그때부터 정부가 시그널을 좀 보냈고 여러 가지 지금 특단의 대책들을 많이 내놨잖아요. 지금 누구는 25번째 대책이라고 하고 사람마다 얘기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꾸준하게 시그널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사실 최근에 다시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왜 그러는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2020년에 주택 가격이 왜 폭등했는지 2020년 하반기부터 폭등하기 시작했죠. 그 원인을 갖다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은 투자자들로 인해서 폭등한 것이 아니고 바로 실수요자들로 인해서 폭등했거든요. 실수요자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시장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예. 근데 실수요자들이 그럼 왜 가세했냐를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 바로 전세가 급등이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급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급격한 월세화를 진행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임차인들이 주택 매수세로 급격하게 가세를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원인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난 8월 달에 발표했던 주택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컸죠. 지금 안 그래도 다주택자들을 갖다 규제함으로 인해서 임대차 가능 물량을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매년 그럼 20, 30만 가구씩 늘어나는 세대들이 갈 곳이 없어진
효과를 갖다 발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임대차 가능 물량도 부족한 상태, 그런데 전세가는 치솟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지금 신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임대차 시장으로 가지 못하고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지금 이러한 폭등이 나타났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주택가격 폭등 사태를 갖다가 예.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임대차 물량이 풍족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러려면은 임대차 물량이 늘어난다는 건 다주택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취득세 차등 부과 방식이라든지 2주택자 이상으로 6%뭐 예, 이렇게 하죠. 그렇죠. 예. 3주택 이상자는 또 12%가 지금 그렇게 내죠. 예.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취등록세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다주택으로 그렇죠. 가려면 이 정도 감안해라 이런 그러니까 거죠. 다주택자들은 매수를 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지금 환경 자체가. 그 말은 역으로 말하자면은 임대차 가능 물량은 늘어나질 줄어들 못한다. 것이다. 늘어나질 못하고 줄어드는 게 맞고요. 더군다나 임대차 가능 지금 정부에서는 갭 투자자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투기의 세력 적폐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갭 투자자가 사라진다면 전세 물량 또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전세 물량이 희소성의 가치를 갖다 얻게 되고 그만큼 더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것인데, 좀 이러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정책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는 한 지금 임대차 시장 불안정 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도 오늘 아마 갭 투자냐 투기나 이 부분도 아마 설왕설래를 또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오늘 저희가 좀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이종훈 대표와 이제 뭐 투자인지 투기인지를 좀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하는 방송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오늘 좀 잠재우고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오면서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좀 풀겠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변 장관표 공급 대책은? 지금 역세권 고밀 개발 관련돼 가지고 한동안 지금 언론에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예. 있어요. 근데 사실상 역세권 고밀 개발로 해서 역세권 주변에 그 용적률을 갖다 700%까지 완화해 준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보게 되면은 상당히 가시적으로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처럼 맞아요.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그 중에 700%의 용적률을 갖다가 달성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러한 대책들이 사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에요. 업무 범위 자체가 이 부분은 지자체장의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 그렇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것은 일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갖다 좀 조정을 하겠다는 예.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지자체장이 또다시 조례로 용적률이라든지 층고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예. 맡고 있어요. 또한 이러한 개발에 있어서 인허가권자는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예. 이건 결국은 변창흠식 이러한 용적률 완화 정책은 이 활로를 갖다 뚫어주는 것이고, 결국은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얼마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지자체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례로 따지면은 지금 역세권 고밀 개발에 대해서는요,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교통 환경 문제, 안 그래도 역세권 주변이 가장 교통 혼잡도가 높은 네네. 지역인데 이들 지역으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층고 제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적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과 이제 도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공급 대책이 계속 얘기를 우리는 그쪽으로 오늘 하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 이제 청약에 들어가요. 뭐 예. 인천 계양, 뭐 지금 남양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책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3기 신도시가 우려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 택지, 그러니까 택지를 갖다 공공 택지를 개발해서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민간 택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추천 방식으로 해서 건설사들이 입찰을 하면 추천 방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요. 예. 이게 지금 수의계약 방식으로 바뀌면서 평가제가 도입됩니다. 이 평가제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갖다 준공시키고 얼마만큼의 물량을 갖다가 LH나 SH로 되팔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갖다가 평가 항목에다 집어넣어서 많이 LH나 SH로 되파는 물량이 많을수록
그 가점을 갖다 높여서 민간 건설사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분이 줄어든다는 측면을 뛰어넘어 가지고요. 건설사들이 해당 택지를 갖다가 받기 위해서는 주거의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파는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거의 퀄리티가 낮아질 것이고요. 또한 이 주택을 갖다가 분양받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그다지 반가운 소식은 아니겠죠. 더욱이 지금 임대 비율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면은 해당 신도시의 임대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임대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해당 지역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진입하는 기회를 그만큼 차단시키고 해당 지역의 상권 자체가 좀 상당히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으로 발생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기 신도시는 좀 고소득층에게는 외면받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럼 이제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갖고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이에요. 저희가 추석 설에 뭐 하냐면 만나면은 뭐 이런저런 덕담도 하지만 전망도 하잖아요. 뭐 정치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주식 부동산 얘기가 주일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설 이후에. 지금 일단 1월 달에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요. 거래량은 지난 11, 12월 달에 비해서 좀 상당히 줄어드는 감소세의 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이제 시장이 진정되는 건 아니냐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상 이건 전통적인 비수기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음력 설까지는 전통적인 비수기였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학군 이전 수요 이 부분들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다 주택을 갖다가 임대차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체결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사하기 2, 3개월 이전에 예.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미 학군 이전 수요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은 그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음력 설까지 지금이네. 기간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설이 지나고 나면 다시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가격도 조금은 이제는 신혼부부 수요들로 대체되면서 가격 상승을 갖다가 조금씩 보여나가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올해의 상승,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저는 6월부터라고 생각하고 6월부터.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거의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항상 6월 전후로 해서 6월 이후로 상승 급등이 나타나는 시즌이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종합부동산세 기산일이 6월 1일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갖다 회피하려는 물량이 4월 달에서 5월 달 정도에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러한 물량을 갖다가 노리신다면은 한 4월 달에서 5월 달 늦어도 5월 31일까지 잔금을 갖다 치를 수 있는 물량을 갖다가 잡아봐라. 매수를 하신다면은 좀 좋은 경제적으로 좀 효익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 뭐 이종원 대표의 말씀이 옳다, 맞게 그렇게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나 아니면 주변 상황을 볼 때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참고하시라 뭐 이런 말씀. 매년 6월 달 이후에 상승을 해왔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종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